자, 이번에는요, 우리 부동산 가격의 창조 기능서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부동산의 가격이 새롭게 생긴다는 뜻입니다.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항상 변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 기능인데 그 얘기 그래프 하나만 좀 설명 좀 하고 들어갈게요. 자, 이건 이제 경제론에서 나왔던 그래프예요. 근데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쪽을 우리가 이제 종축이다라고 해서 이쪽을 우리가 이제 프라이스, 그래서 가격을 하나 집어넣고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을 우리가 이제 횡축이다 그래서 우리가 퀀티티, 그래서 양을 집어넣지만 제가 여기다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경제론에서도 우리가 뭐를 배웠냐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를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있느냐, 파는 사람과 그 다음에 뭐 사는 사람에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고개 들어봅시다. 자, 여기 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인간의 마음은 팔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매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이 팔고자 하는 사람은 가격을 어떻게 받기를 원해요? 그치. 그 다음에 사고자 하는 사람은 가격을 어떻게 하기를 바래요? 그쵸.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자, 중요한 것은 누군가 그것을 인정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그죠? 터무니없이 가격이 높게 이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시간이 지나도 팔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거? 그런데 매수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가격에서 살려고 하는 거고 파는 사람은 이 가격에서 팔려고 하니 둘이 거래가 되겠어요? 안 돼. 하다 보니까 매수자는 가격이 점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형태가 돼 버리더라. 그러면 이때에 매도자하고 매수자의 어떻게 겹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앞전 시간에 뭐라고 했느냐면 균형점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균형량이다라고 해서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 균형 가격이라고 해서 우리 앞전에 계산 문제까지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 곡선을 이렇게도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제 균형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균형 가격에서 거래가 될까?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예를 들어서 균형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했을 때, 그죠? 예를 들어 신라면 가격이 1,000원이라고 딱 해서 했다고 하지만 동네마다 슈퍼에 경쟁이 붙다 보니까 어느 동네에서는 얼마? 950원에 팔릴 수도 있고, 맞죠? 또 어느 동네에서는 신라면이 귀해서 1,100원으로 팔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에서도 거래가 될 수가 있고 여기에서도 거래가 될 수도 있고 꼭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매도자가 여기에서 거래했다는 얘기는 비싸게 팔았다는 얘기일까요? 싸게 팔았다는 얘기일까요? 비싸게 팔았다는 얘기고, 맞아요? 만약에 매도자가 여기서 팔았다면 가격을 싸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럼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 여기에서 샀다면 가격을 어떻다? 비싸게 구입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싸게 구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제론에서는 이 구간을 그러면 뭐라고 볼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 구간을 우리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켓.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마켓 구간 안에서 균형 가격이 존재하지만 그 안에 비싸게 또는 싸게 거래가 되는 이런 공간적인 것을 형성이 된다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매도자는 뭐냐 하면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셀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쓴다? S라고 쓴 것이고, 자, 여기는 지금 사는 사람이잖아요.
사는 사람을 우리는 바이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시험에 혹 나온다면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봐요. 자, 매수자는 자, 맨 처음에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주고 살 거야 라는 마음을 가져 안 가져? 가져. 그러면 이런 사고를 가졌다는 얘기는 사전적이야, 사후적이야? 그렇지, 사전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요, 이거? 그럼 내가 저 집을 살 때는 최소한 내가 1,200원까지는 주고 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속에 가격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그 가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최대 가격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무슨 가격? 그래서 매수자는 알겠죠? 사전적 개념에서의 무슨 가격을 설정해 놓고 최대 가격과 무슨 선, 상한선을 거놓고 사전적 개념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매도자를 잠깐만 봐요. 매도자는 처음에 가격을 어떻게 했어? 비싸게 올려놨지만 거래가 안 돼. 그래서 자기가 최소한 미치지 않는, 알겠죠? 미치지 않는 선까지는 내가 거기까지는 팔을 거야 라고 하겠죠? 미치고서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안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한다? 최소 가격이라 하고, 이걸 무슨 선이라 한다? 하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거? 오케이.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매도자는 균형점에서, 알겠죠? 균형점 하에 높고 낮음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알겠죠? 매도자는 최소 가격을 하면서 상한선을 갖는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 틀린 얘기? 틀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머릿속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에요. 이해 갔죠, 이거?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프에다가. 적었어요? 적어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경제론 같은 경우는 시장론에서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면 우리 선생님이 틀리고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외우지 마시고, 매도자는 내가 팔기 전에 최소한 손해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무슨 가격? 최소 가격과 무슨 선? 하한선이라는 게 내가 가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지금 부동산을 내 집을 갖다가 금매로 내놓을 때 어느 정도 가격까지는 내가 금매로 내놓지만 그 이하로 떨어뜨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안 팔지.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데 우리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나쁜 분들이 뭐가 있냐면 거래를 유도하면서 집값만 후려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안 돼. 쌍방간의 복비를 받아가면서 한쪽에 편익을 추구하고 한쪽은 손해를 보는 그런 것은 중개인이라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흠집을 내는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자격이 없다라고 봐요. 맞아요? 그게 그러면 복비가 아니잖아, 그거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의 기능은,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태공원이 들어갈 것 같다든지, 알겠죠? 여기는 상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공장단지가 들어선다든지, 라고 하는 뭐를 제공해준다?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양과 질의 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기 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지금 몇 평을 갖고 있냐면 1000평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각자 다 1000평씩이 있어요. 알겠죠? 이 천안지구에 지금 다 1000평씩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선생님 물어볼게요. 그 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비싸게 내 땅을 가격을 올리는 게 좋겠어요? 내리는 게 좋겠어요? 올리는 거예요. 내린다고 하게 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정치산 쪽에 가까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공부하면 안 돼. 알겠죠? 중요한 것은 가격을 뭐 하려고 그래? 올리려고 해. 그럼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땅에 내가 농사를 짓겠어요? 아니면 상가 건물을 짓는 게 낫겠어요? 그거는 말 하나 많아요.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내 땅을 올리려고 하죠.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내가 쓸모 있게 쓰려고 해서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나요? 자, 우리 옛날에 시골의 어르신들이 어때? 소 키워서 자식들 다 먹여 살렸잖아요. 소를 잘 키우려고 하는 것처럼 내 땅을 어떻게 해? 잘 이용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땅의 유용성을 높이면서 잘 쓰는 걸 제가 첫날 뭐라 그랬지? 최유효 이용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거를 높이는 거야. 그러면 유효 이용을 높인다는 얘기는 땅에 무엇을 올리는 거야? 땅값을 올리는 거죠? 즉 질을 올린다는 거예요. 땅값을 올린다 하면은 솔직히 우리 투기가 되니까 땅값이란 말을 못 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질을 올리는 그런 것이다 이런 게 부동산의 기능은. 이해 갔죠 이거?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떻게 돼? 땅값을 올리는 하다 보니까 도시가 형성이 되죠. 자, 땅값이 비싸니까 전부 다 건물이 어떻게 돼? 고층화가 되겠죠? 그럼 물어봐야지. 집약적으로 사용하겠어요? 조방적으로 사용하겠어요? 우리 배웠는데 조방적 안 가르쳐줬나? 조방적이란 얘기 나와요. 알겠죠? 조방적은 널널하게 쓰는 거야. 알겠죠? 집약적은 짜임새 있게 알차게 쓰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집약적이야. 이해가요 이거? 자, 집약 다시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했는데 다 까먹었구나. 다시 조방적은 뭐라고요? 널널하게 쓰는 거야. 알겠죠? 어? 지금 우리 널널하게 앉았잖아. 맞아 이거? 촘촘하게 앉은 거 뭐야? 집약적. 이해 갔죠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볼까요? 그래서 도시성장 요인의 입지 경쟁이 속에서 최유효 이용을 하는 게 도시성장의 요인이다라고 했고요. 5번에 보시게 되면 주택시장의 특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배웠는데 또 주택이 또 따로 다시 독립해서 나왔네. 맞아요? 그럼 앞전에 부동산 시장은 결론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한 걸까? 토지하고 건물 중에서 토지의 성질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선 따로 뭐 했어? 주택만 따로 뺀 거야. 이해가요 이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요. 자, 먼저 이거를 보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잘 봐요. 토지는 땅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주택이니까 건물인 거 맞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토지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건물은 어디 위에 세우는 거야? 토지 위에 세우는 거 맞아요? 그럼 토지 위에 종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여 안 움직여? 건물도 안 움직여. 그럼 건물도 무슨 성? 부동성의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외부 효과라고 해서 나와 있죠. 외부 효과는 뭐냐 하면 이런 얘기야. 자, 잘 봐요. 내가 땅은 그대로 갖고 있어. 내 땅이 그대로 있는데 자, 건물도 그 위에 박혀 있잖아. 그럼 나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런데 옆에 납골 땅이 들어왔어. 그럼 내 집값이 어떻게 돼? 떨어져.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집을 옮겨가지고 저쪽에 부산에다 옮겨놓을 수는 없잖아. 맞아요? 이런 외부 효과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생태공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가격이 올라가죠? 우리 앞전에 이거 배웠는데 정의 효과, 부의 효과 기억나요? 이쪽 동네 아주 예. 여기 뭐 하는 거지? 자는 것 같아. 자,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이제? 자, 그다음에 물적 유통이 안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여기 봐요. 우리 주택은 택배가 돼, 안 돼? 안 돼. 비표준화라고 그랬잖아. 토지를 뚝 띄어가지고 부산에다가 배달할 수가 없어. 그래서 표준화할 수가 없고 아까 제 표준이 뭐야? 1번지 10만 원, 2번지 해가지고 딱 가격을 정할 수가 없어. 자, 가격을 정하게 되면 표준화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땅은 제각각 가격이 다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 했다? 표준화가 됩니다. 이해 갔죠 이거? 그래서 택배도 안 돼. 그 다음에 지역적, 아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 부동산은 국지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죠. 지역적인 특색을 많이 갖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택은 내구재에다 밑줄 좀 그어주세요. 내구재. 자, 물어봐야지. 내구재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제가 오래도록 쓸 수 있는 재화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건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쓸 수가 있어. 아까 제가 철근은 내용연수가 30년, HBM은 50년 이렇게 우리가 내용연수가 길죠.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주택이나 건물은 내구성이 있는 내구재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수명이 있어요? 그러면 주택은 영속성이 있다? 영속성이라는 얘기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토지는 내구재다. OX? X야.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준 거야? 신이 준 거야. 신이.
신이 줬기 때문에 토지는 내구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토지는 영속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까먹으면 안 돼요. 다시, 토지는 뭐가 있다고? 영속성이 있는 거야. 토지는 내구재가 있다 그러면 틀려. 알겠죠? 여기서 이 내구재라는 말은 인간이 만든 물건이야. 그 물건에 대해서 내구재가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이해 갔죠?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야. 누가 주신 거야? 신이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태어날 때서부터 영원히 가는 거야. 오염만 안 시킨다면. 맞죠? 그래서 그 내용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그 박스에 잠깐 볼게요. 주택의 시장 분석에 대해서 이게 기출문제로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용어 좀 잠깐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유량과 절량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물어봐야지.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다? 일정? 기간. 절량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량 공급 또 절량 공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 사례 한번 봐요. 지난 1년간 해가지고 나온 거 있어요? 그다 밑줄 걷어요. 그러면 1년간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유량이다 절량이다? 그렇지, 유량이야, 유량. 근데 2번을 보니까 땡7년 11월 20일 현재에다가 동글뱅이. 그럼 현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유량이야 절량이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자 1년간 공급이 100만 채다 그러면 이것은 유량 공급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 분양이 80만 채가 분양이 됐다는 얘기는 수요자를 찾아갔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20만 채는 미분양이라는 얘기네. 맞아요? 그래서 유량 수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량일 때는 100만 채가 존재에다 동글뱅이, 그 다음에 보유에다가 동글뱅이. 자, 이 말이 아주 심오한 말입니다. 자, 잘 봐요. 그 옆에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신규주택하고 중고주택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 보이세요? 이거 말이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 이제 기본서 1월달서부터 우리가 이제 기본서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럼 기본서에서 이런 용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꼭 신경 써서 읽어야 돼. 자, 우리가 신규주택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알겠죠?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수요는 구매량, 공급은 뭐라 한다? 공급량이라고 해요.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면 중고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중고주택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라고? 시작!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을 중고주택이야. 우리가 기존주택이라고 얘기 안 해요. 부동산에서는. 알겠죠? 뭐라고 얘기한다? 중고주택이야. 그래서 중고주택에 대해서는 공급량, 구매량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수요를 보유량. 알겠죠? 공급을 뭐라 한다? 존재량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거 정말 짜증나. 왜냐하면 일관성 있게 좀 맞춰놓지. 부동산 처음에 만드신 그 박사님이 되잖아요. 그런 말들을 왜 통용화되는 말을 좀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들을 쓰는지 난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면 이건 유치한 거야. 초등생 그런 시험이거든. 근데 시험에 나왔어 실제로. 그래서 거기 보면 2007년에 11월 20날 현재 이런 얘기니까 이건 뭐야? 절량이죠? 절량이야. 그래서 시장에 50만 채가 존재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존재에다 동글뱅이 쳐. 그러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중고주택에 관련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절량에 관련된 용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량 공급이다. 이 중에 10만 채가 공가란 얘기는 10만 채가 미분양되어 있다는 거죠. 비어 있다는 얘기죠. 미분양이 아니라. 맞죠? 공가란 얘기는 공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실된 집이에요. 알겠죠? 공가가 됐다. 그럼 40만 채는 지금 실제로 살고 있는 거 맞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중고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유량과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얘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끝으로 부동산의 특성, 특징 그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택의 여과 현상 바로 들어갈게요. 알겠죠? 자, 이 주택의 여과 현상은 시험에 그냥 나오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별표가 2개가 있잖아요. 맞아요? 별표가 2개가 있지만 얘는 빈도수가 3개하고 맞먹어. 그 정도로 중요한 얘기니까. 알겠죠?
꼭 알아야 돼.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주택의 여과 현상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개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이 여과 현상이라고 하는 거 잠깐 좀 보자고요. 여과. 자, 여과. 우리가 이 여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필터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여과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필터링이다. 이 필터링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걸러내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필터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다시 여과가 뭐야? 그러면 시작. 필터링. 필터링이 뭐야? 걸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수기 같은 경우에 보면 필터가 있는 거 맞죠? 이게 뭐 하는 거야? 물을 걸러내잖아요. 그죠? 또 뭐 담배도 앞에 필터가 있잖아요. 뭐 하는 거? 걸러내는 거죠. 그죠? 필터라고 하는 것은 걸러내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이런 필터링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알겠죠? 여기에서는 주택에 있어서의 여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쉽게 가구 이동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여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동이다? 가구 이동. 가구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야? 옷장이나 뭐 이런 걸 옮기는 건가? 이런 거는 아니고. 알겠죠? 그럼 제가 여기 뭐라고 써 있는가를 잠깐만 한번 보자고요. 제가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자, 가구 이동이란 소득 계층에 따라, 알겠죠? 어떻게 움직이라고 그랬죠, 지금? 상하로 뭐 한다고 그랬어? 이동한다라고 해서 써놨지요. 이게 바로 주택의 여과 현상의 정의예요. 다시 주택의 여과 현상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여과 현상은 뭐냐? 라고 했을 때 가구를 뭐 하는 거야? 이동하는 거야. 이해 갔어요? 다시 자, 가구를 이동한다. 그럼 가구가 또 뭐야? 이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의 소득계층이라고 하는 것서부터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 소득계층은 무슨 얘기냐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에서의 소득계층은 누구와 누구를 얘기한다. 시작.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야. 그러니까 잘 사는 놈하고 못 사는 놈이야. 그런 애들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지금? 상하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상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이 될 수도 있고, 또 고소득층이 또 저소득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간다, 이거? 이래서 상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옆으로 제가 그렸지만 이렇게 밑으로 써놓으면 위아래로 옮기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과 현상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 콕 노트 정리가 돼야 돼. 자, 주택의 여과 현상이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시작. 가구 이동이다. 그러면 여기서 가구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 간에 움직이는 거야? 시작.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움직이는 거야. 이해 가요, 이거? 이것을 우리는 가구 이동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 이동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시작. 소득 계층에 따라서 뭐 한 거예요? 상하로 움직인 거야, 얘네들이. 알겠죠? 그죠? 그림을 제가 옆으로 그리니까 헷갈리는데 위아래로. 알겠죠? 우리가 왜 보통 보게 되면 고, 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그래서 상하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여과 현상이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사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다시 몇 가지? 두 가지. 자, 하나가 뭐냐 하면 하향 여과라고 하는 것과, 알겠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상향 여과라고 하는 것이 있다. 알겠죠? 다시 한번 하향 여과와 뭐가 있다? 상향 여과가 있다. 그러면 이거 외우면 안 돼. 많은 분들이 이거 보니까 공부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그냥 외우더라고. 그러면 안 돼.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알겠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여기 고소득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소득층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게 뭐야? 소득이 많다, 소득이 없다는 뜻이야. 즉 쉽게 얘기하면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이야. 맞죠, 이거? 그러면 여기 잠깐만 봐요. 여기에서 이 고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상당히 강해. 돈 있는 사람이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여기 사자 들어간 사람이 뭐가 있을까? 아, 내가 진짜 방송만 아니었으면 뭐라고 할 텐데, 내가 진짜. 자, 여기 보면, 그치. 공인 중에서도 뭐 수십억 대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손 들어봐요.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여기 고소득층이라고 있는 사람은 무슨 변호사, 무슨 뭐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 알겠죠? 장의사는 안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우리 여기 보게 되면 고소득층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끼리끼리 모여. 그리고 지네들이 손해보는 거 절대 안 해.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자, 물론 우리도 아마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교도소에 간 양반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야. 자, 우리가 왜 성경에도 보면 99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과 한 마리에 가진 양을 비유를 많이 하죠. 그죠? 그 어떤 사람의 욕심이 더 과해? 99마리. 왜? 한 마리 처음은 몇이 돼? 100마리가 되니까 오히려 더하단 말이에요. 맞지 않나요? 그래서 고소득층인 애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 고소득층은 계속 어떻게 돼? 고소득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항상 땅값이 올라가거나 그런 행위를 계속해. 물론 저소득층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하지만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쵸?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 무슨 법대 우리 들어갔다 그러면 난 대단하다고 봐요. 우리 그 교수님도 보면 법대 나온 사람 공부했다는 얘기거든. 저는 안 했거든요. 봐요. 생긴 거 뺀질하게 생겼잖아. 그죠? 자, 그래서 전 존경스러워요. 그죠? 사자들한테. 아무튼 이 고소득층인 사람들은 알겠죠? 이렇게 자기 프라이드하고 뭐를 갖는다? 돈을 벌려고 하고 절대 얘네들하고 어울리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우리 동네 참 추접한, 우리는 인촌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인천이라고 안 해요. 알겠죠? 인촌이야. 거기 보면 정말 가짜는 게 뭐냐면 45평대하고 20평대 그 아파트가 하나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벽 사이로 쪽문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잠궈버렸어. 그걸 지나가야지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그 역전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질 떨어진다고. 가격이 질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그러고 하면서 야, 저 쓰레기네. 진짜 그러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도 그게 제가 보고 나서 너무 그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 아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구나. 8살 때인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님이 갑자기 우리 집에 아빠 우리 집 몇 평이야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린 놈이 평이 뭘 안다고 그걸 물어볼까? 그랬더니 넌 왜 그걸 물어봐?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한 30평 이제 아파트에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아빠 32평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애가 그래서 너 이제 엄마가 여기서 이제 너 왜 이거 물어보니? 그랬더니 아니 그 영어학원에 갔는데 영어학원 그 선생이 둘이 있었는데 쟤는 10평대 살고 얘는 20평대 살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얘가 들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건 자질 자체가 썩었다 저거는. 그렇지 않아? 진짜 내가 이게 무슨 잠실이나 강남 정도 되면 내가 그러려니 하겠는데 인촌이잖아. 진짜 아주 열이 받아. 아주. 그래서 내가 이 설명할 때마다 열이 받아.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릴렉스하고 들어야 돼. 자, 여기 봐요. 자, 우리 이제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이 있어.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동네에서 살다가 집가가 떨어지고 그 집이 낡아져. 아까 제가 집은 연수가 30년 정도 되는데 보통 더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생각으로 가냐면 다시 새로운 좋은 동네로 가. 예, 돈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가 자, 이사를 가요. 그러면 호시탐탐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동네에서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살고 싶어. 맞아요? 살고 싶잖아. 우리 젊었을 때도 10평대 살다가 20평대 가고 20평대에서 30평대 가고 뭐 이런 마음을 가져 안 가져? 솔직하게 있잖아요. 그죠? 또 잘 사는 동네에 가보고 싶어. 그죠? 나도 대문에 이렇게 담에 CCTV 여러 개 달려 있었으면 좋겠어. 맞죠? 세금을 내더라도. 그런 생각 가져 안 가져? 가져.
저 옛날에 그 대학원 다닐 때 그 앞에 정릉이 있었어요. 거기는 전부 다 그 재벌집들이 많아. 차 타고 한 바퀴를 가야 대문이 보여. 걸어가면 한참 걸어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보이지도 않아. 담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저쪽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풀장도 있고 막 그런데 막 누워있어. 벗고. 우리는 아마 집에서 벗고 있으면 이거 막 이런 그러면서 막 했을 거야. 그죠? 누구나 다 그런 거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 고소득층이 어떻게 돼? 그런 좋은 집에서 있다가 이사를 갔죠? 그럼 저소득층이 어떻게 돼? 이쪽으로 와. 가고 싶잖아. 맞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들어와.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전입신고를 한다라고 하잖아. 그죠? 동사무소에 가서 무슨 신고해? 그런데 저소득층이 누구를 침범을 했다? 고소득층을 침범했다고 그래서 이때는 전입이 아니라 뭐라 한다? 침입이라는 말을 써. 너무했다. 그죠? 갑자기 얘 게릴라가 돼버렸어. 자, 아무튼 중요해. 알겠죠? 자, 다시 저소득층에서 어디로 갔어? 이거 뭘 한다고? 침입이라 하는 거야. 전입이 아니라. 알겠죠? 그러면 서서히 저소득층 애들이 이제 어디를 점령을 해? 고소득층의 지역을 저소득층으로 바꾸겠죠, 지금. 맞아요, 이거?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고소득층이 아니라 무슨 층이 돼버렸어? 저소득층의 분위기가 돼버렸죠, 이거 지금.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천의현상이라고 해. 다시 무슨 현상? 천의현상.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세대로 지금 다 구성이 되어버렸죠, 이거. 이렇게 색깔이 변해지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무슨 현상? 시작. 천의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요. 하향여가는 왜 이름이 붙였느냐? 아래 것이 위 것을 침범을 한 거죠? 아래 것이 위 것을 침범을 했잖아. 하극상이들. 그래서 하향여가야. 이름도 그지 같아. 아무튼 중요한 거 전입도 아니야. 뭐라고 한다? 친입이야. 저소득층의 시대로 바뀌었어. 이 동네가 뭐라 한다? 천이. 이해가요?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이제 또 뭘 배울 거냐 하면 자, 이제 요번에는 저소득층. 응? 그 다음에 여기는 고소득층. 자, 이렇게 됐어. 이해 갔어요, 이거? 그럼 여기 잘 봐요. 자, 이제 저소득층은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먹고 살기가 급급해. 비가 뚝뚝 떨어지더라도 그거보다는 오늘의 양식이 급급한 사람들이야. 맞아요? 그러면 집 수리해, 안 해? 안 해. 그러다 보니까 흉물스럽게 되겠죠, 집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되고 막 비 오게 되면 양동이 받쳐. 저 어릴 때 그렇게 살았어요. 양동이 받쳐 들고 끝나고 남아요. 다 100원씩 내놓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막 그렇게 해서 흉물스럽게 어떻게 한다?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는 다 한 집에서 6, 7명씩 네 방이 어딨어요, 요즘에. 옛날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저소득층은 어떻게 하냐? 먹고 살기가 급급했기 때문에, 알겠죠? 급급했기 때문에 수리를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주택이 어떻게 돼? 점점 노후화되고 어떻게 된다? 불량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흉물스럽죠? 흉물스럽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국가에서는 야, 이거 니네 그렇게 쓰면은 그지 새끼 마냥 뭐냐? 우리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입장인데 내가 니네들 이사비하고 새로 아파트 지어줄게. 입주권을 줄게, 분양권을 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건물을 다시 짓겠다는 얘기죠. 어떤 사건이 퍼지냐? 재개발이 들어간다는 자, 이벤트가 형성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 자, 뭐가 들어왔어요, 여기? 재개발이 들어왔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데 살지를 못해. 왜? 딱지만 받았지 거기에서 분양대금을 들어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저보고 강남에 거기 가서 100평짜리 집을 살려면 전 살지 못해요. 능력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보일러 떼고 뭐 하게 되면 그지대. 알겠죠? 그래서 살지를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거?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저소득층 애들은 어떻게 돼? 떠나버리겠죠?
그러면 이때 재개발이 있으니까 이 동네는 어떻게 될까? 신도시로 구성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누가 들어와? 돈 되니까 고소득층이 돈 되는 데는 변함없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돈 들어와. 그럼 저소득층은 이제 어떻게 됐어? 이사 비용하고 받아가지고 어디래? 딱지 팔죠, 얘네들한테. 팔고 소득이 조금 나은 동네로 이사를 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누가 들어오는 거야? 고소득층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맞아요? 어? 그러면 이때 뭐라고 할까, 이때? 고소득층이 이쪽으로 들어온 거 맞죠? 그럼 이때는 뭐라고 하느냐? 전입이라 하는 거야. 왜냐고 물어봤죠? 물어보면 안 돼. 전입신고한다라고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침입이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서두에 했잖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건, 뭐 한다고요? 열받는다고요? 끝나고 우리 소주 한잔 합시다. 자, 다시. 여기 한번 봐요. 자, 잘 사는 사람이 들어왔어? 이거 뭐라 한다? 전입이야. 못 사는 놈이 들어갔어? 침입이야. 그 분위기가 이렇게 됐어? 천이야. 알겠죠, 이거? 꼭 알아야 돼. 그러면 이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그 범위를 갖다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뭐라 하고? 침입. 그 다음에 저소득층화 되는 것을 천이라 한다. 이게 이제 오지선다행의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해 가요, 이거?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는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느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봐요. 시험에서는 자, 과연 여기 있는 이 고소득층은 왜 떠났을까? 이런 얘기야. 얘네들은 왜 떠났을까? 이런 얘기야. 알겠죠? 얘네들 왜 떠났죠? 이거를 이제 제가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가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왜 떠났을까? 재개발하면서 능력이 안 되니까 그쪽 지역에서 살 수가 없잖아. 그것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자, 왜 떠났을까? 왜? 얘네들이 심정을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아야 돼. 자, 왜 그랬을까? 이거야. 이해 갔나요, 이거? 그러면 거기 프린트로 들어가서. 자, 거기 이제 제가 유형에 보면 하향여가하고 상향여가에 대해서 거기 써놓은 거 이해가 가세요, 이거? 재개발 써놓고 해놓은 거 있죠? 다 동글뱅이 쳐놓고 이제 선생님이 나처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럼 상향여가는 잘 사는 놈이 들어갔죠? 여기 봐야 돼. 자, 상향여가는 누가 들어갔어? 잘 사는 놈이 들어간 거죠? 상향여가야. 높은 데 있는 놈이 들어가는 거야. 아래 것이 들어갔어? 하향여가. 높은 놈이 들어갔어? 오케이. 헷갈리지 않겠죠? 헷갈리면 안 돼? 다시. 아래 것이 들어갔어. 하향여가. 높이 있는 놈이 들어갔어. 상향여가. 까먹지 마요. 자, 그럼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들어갈 때 이거를 침입이라 한다? 아니야. 뭐? 전입. 알겠죠? 전입 신고하잖아. 그죠?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한번 봐요. 자. 정의 효과를 추구하고 고가주택이라고 제가 써놨죠. 지금 프린트에. 자, 그 다음에 거기 잠깐만 보시면 이런 게 있어. 자, 요거 하나만 더 재수없더라도 이걸 봐야 돼. 예. 자, 고가주택하고, 자, 저가주택, 저가. 즉, 여기는 이제 고소득층. 자, 여기는 저소득층. 자, 여기 잠깐 좀 볼게요. 이것은 비단 우리가 이 경제학자들이 이것을 이론화해서 논문화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론이에요. 알겠죠?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맞잖아. 그렇지 않아요? 말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격분을 할지 몰라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솔직하게 이거 재개발되게 되면 얘네들이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다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 반대하죠. 그러니까 맨날 드라마에서 누가 나타나? 조폭이 나타나서 일부러 도장 찍고 막 다니잖아. 그 우리 맨날 보는 내용이죠. 드라마 소재가. 그죠? 이게 다 현실적으로 있는 일. 그러면 자,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고소득층과
그 다음에 저가주택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내면 깊은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끼리끼리 성질이 있어. 끼리끼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지네들끼리 뭉친단 말이에요. 부를 상징하듯.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게 가끔 있죠. 사조직단체, 라이언스 클럽, 가로수 클럽, 교차로 이런 게 뭐야? 돈 있는 사람이 지주, 유지들이 뭉친 거잖아요. 물론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좋은 뜻에서 만나서 어떻게 그 동네를 자기네들이 개발하겠다. 뭐 좋은 뜻에서 뭐 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실 실직에 변질된 것도 많아요. 알겠죠? 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라이언스 클럽이 초창기 때 있었던 거예요. 맞죠 이거? 그런 것처럼 고소득층은 자기가 어디 회원에 가입되었다는 그런 프라이드 때문에 이런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절대 자기가 손해보는 짓은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것을 해요. 정의 효과를 추구하기 위해서, 알겠죠? 말이 좀 어려운 말 좀 쓸게요. 사회적 편익을 추구해. 자, 얘네들은요, 저가주택이 있는 저소득층은 부의 효과를 갖게 되고요. 알겠죠? 다시 무슨 효과? 부의 효과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모든 게 다 회피 대상에 해당이 돼요. 다 피해. 우리 왜 그러잖아. 솔직하게 거지가 옆에 노숙자가 이렇게 옆에 오면 우리 선생님도 어떻게 돼? 어우 허그를 하고 이런 사람은 없을 거야. 다 어떻게 해? 솔직히 좀 두려워하잖아. 이런 것처럼 저소득층에 관련돼서 우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뭐 한다? 회피. 왜? 자기가 질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 또 부동산 가격이 뭐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피 대상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요?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란 얘기죠. 근데 말이 좀 어려운 게 뭐냐? 사회적 편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무엇인지 잠깐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잘 봐요. 자, 우리가 여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소득 계층에 따라서 분류가 됐어요.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쪽은 고소득층이 있다라고 보고 자, 이쪽은 저소득층이 있다라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알겠죠? 자, 그런데 국가가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들이 있잖아. 내가 지금 여기 니네 동네에다가 이런 생태공원을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 응? 어디다 세우는 게 좋을까? 여기다 세우는 게 좋을까? 여기다 세우는 게 좋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청회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선생님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자, 어디다 생기느냐에 따라서 지가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 맞죠? 그러면 자, 고소득층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지? 내가 아까 그런 얘기 했어요. 99마리의 양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자기는 절대 손해보는 짓 안 해. 얘네들은 지가를 올리려고 해. 저소득층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 남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아. 얘네들은 뭐만 오로지 관심이 있는 거야? 자기의 소득이야. 내일의 양식이야. 이게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 현실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못 사는 사람이 공원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일의 당장에 뭐야 일거리가 있고 내일에 쌀이 있는 거를 원하는 게 저소득층이란 말이에요. 맞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고소득층 애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한테 나라님, 아유 이 사람들은요 쌀 갖다 줘요. 이 무슨 공원이야.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사람들은 일자리하고 뭘 줘야 돼? 소득이 생기는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게 시급한 거지. 무슨 생태공원이야. 이거는 여기다 나와야지 뽀다구도 있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잖아 솔직하게. 여기다 놔야 보기도 좋고 다 여기 다들 집들 봐요. 잘 사는 집이잖아. 어느 게 분위기가 맞아. 여기 막 지붕에 스레또 올려놓고 막 이렇게 있는 데다가 생태공원 하면 언밸런스 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 산책도 하고 좋잖아요 라고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끝에가 직업이 뭐야? 싸! 이러다 보니까 자 전부 다 어디에 힘이 세? 입김이 당연히 여기가 셀 수밖에 없어.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는 그래 여기다 세워놓으면 괜히
못 사는 동네에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여기다가 생태공원이나 하고 국가로부터 주민으로부터 뭐 비난이나 받기 딱 좋겠네 라는 생각을 갖죠. 그러니까 어디다 해? 여기다가 생태공원을 만든단 말이야. 그럼 생태공원이 딱 들어오자마자 얘네들은 지가가 어떻게 돼? 올라가. 사회적인 뭐를 추구했어? 지네들이 편익을 추구하는 거야. 이해가요 이거?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뭐라 한다? 편익이라는 거야.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거야. 이해 갔죠 이거? 어려운 말이야 이거? 사회적 편익을 추구한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그러면서 정의 효과를 누리는 거야. 땅값이 올라갔죠? 땅값이 올라갔잖아. 어? 그리고 못 사는 동네는 어떻게 돼? 땅값이 점점 떨어지죠? 어? 회피 대상을 한단 말이야. 되도록이면 우리 이사 갈 때 딱 보고 나서 어느 쪽에 있고 싶어? 솔직하게 여기하고 A하고 B하고 A 이쪽에 있고 싶지 여기 있고 싶은 생각은 아무도 없어.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부의 효과를 느끼게 되면서 회피 현상을 일으키는 게 바로 저소득층이라는 거야. 이해 가요? 이런 게 다 시험에 나온다니까 이론으로. 그러면 거기 한번 봐요. 이제 다 했어. 자 여기 봐요. 자 정의 효과를 고가주택은 추구한다라고 해서 끼리끼리 모여서 산다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럼 거기 한번 봐요. 비용하고 집값하고 가치라고 해서 제가 부등호 표시해놨죠 지금. 어?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잘 사는 놈들은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잘 봐요. 자 지금 여기 봐요. 지금 고소득층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잘 봐야 돼. 제가 지금 기초과정이니까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이제 기본소득한테는 축축축 하고 넘어가요 이제. 어?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자 고소득층일 때는 집이 이렇게 있어. 자 여기 마당이야. 알겠죠? 자 여기다가 집이 얼마짜리 집이냐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단독주택. 어? 자 이렇게 단독주택이 있는데 얘는 고소득층은 자기의 무엇을 올리려고 해?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1000평이라는 땅이 있다면 나의 땅값을 뭐 하려고 그래? 올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야. 얘는 돈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수리를 해서라도 집값을 올리려고 해. 그래서 여기다 뭐를 세웠냐면 풀장을 하나 만들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얼마를 들어서? 1억. 그래서 풀장을 만들었어요. 멋있게. 그래서 이거를 집을 보니까 15억 한대. 시가가.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풀장 만들 필요 있어 없어? 있어. 그만한 시세가 올라갔잖아. 맞죠? 가치가 올라갔죠. 집의 가치가. 그러면 수리한다 안 한다? 하지. 풀장 만들어. 맞아요? 그 내용이야.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면 자 비용하고 가치하고 해서 집값이 올라간다면 이런 얘기야. 어?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다면 보수해 안 해? 풀장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어 이런 뜻이야. 이해 갔죠? 자 그런데 거기 봐. 2번은 반대죠 부등호가. 그러면 이 말이 뭐냐 하면 풀장을 예를 들어서 내가 풀장을 만들었어 1억을 들어서 어? 그런데 그대로 10억이래 집값이. 그러면 이거 풀장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면 안 돼 이러면. 맞아요? 그러면 잘 사는 애들이 뭐 하려고 해도 똑같다면 여기다 투자해 안 해? 그리고 앞으로 이 동네에 내가 투자 안 한다는 얘기는 집값이 계속 뭐 한다는 얘기니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 아파트 내놓으려고 했더니 야 지금 집값 떨어진대. 그러면 잽싸게 뭐 해야 돼? 팔아야 되는 거 우리 다들 입에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셨죠? 그럼 고소득층인 사람은 자기의 집값이 단독주택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팔아야 돼. 그래서 이사를 가는 거야. 이해가 가요 이거? 왜 이사를 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리비가 더 나오는 거야. 집값에 집에 가치하는 거 집에 가치하고 따져봤을 때.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이 이사 가려고 하는 거 하지 보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 가나요 이거? 그 내용을 알아야 돼. 그다음에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고소득층이 이사를 가고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것은 무슨 여가? 하향여가라고 했죠. 아래 것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하향여가라고 그랬어요. 자 들어오는 거 뭐라 그랬지? 친입. 저소득층으로 변하는 것은 천이. 자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의 효과도 잠깐만 봐요. 부의 효과. 자 거기 보면 비용하고 가치하고 보면 저소득층은 보수를 한다라고 해서 동글뱅이를 쳐놨죠. 집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보수를 하겠죠. 하지만 저소득층이 지네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개발로 인해서?
거기다 동글뱅이 쳐넣어야 돼요. 재개발이다. 별표. 자기네들이 할 능력이 안 돼. 저소득층은. 무슨 개발 때문에? 재개발 때문에 보수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하지만 자기네는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아까 제가 설명했어. 이거 무슨 개발 때문에? 재개발 때문에. 이해가죠 이거? 간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가면서 누가 들어왔어 지금? 고소득층이 들어왔죠. 잘 사는 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무슨 여가라고 그랬다? 상향여가. 맞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다음 하나만 거기 하나 더 보면 여기 잠깐만 볼게요. 여기 봐요. 자, 할증하고 할인 좀 잠깐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동네고요. 여기는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동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알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고소득층이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 가까워? 여기도 있지만 여기에 더 가까워.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 집하고, 자, 이 사람을 A라고 보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B라고 했을 때 어느 집값이 더 비쌀까? 당연히 여기가 비싸. 맞아요? 그러면 얘는 같은 고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에 뭐 하고 있어요?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한다? 할인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할인이라는 얘기는 깎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카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스카운트. 이해 갔어요? 할인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인되고 반대로 저소득층이 여기에서 사는 애들이 있어. 자, 여기는 갑, 여기는 을. 자, 누가 더 비싸게 인정을 받을까요, 이번에는? 갑. 어디에 인접하고 있어요? 고소득층에. 그래서 얘는 할증. 알겠죠? 그래서 얘는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갔어요? 그래서 할증이다, 할인이다 이런 개념 이해 가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 그림으로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분명히 설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설명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알겠죠? 자, 저소득층에 있는 자가 고소득층에 인접해 있는다면 할인이다, 할증이다. 할증이 되고, 알겠죠? 고소득층인 자가 저소득층에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할인되는 거 맞죠? 그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서 정리할게요. 자, 거기 제가 별표 하나 해놓고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불량주택이 형성되는 것은 찾으셨어요? 네. 중요해 그거. 자, 형성되는 것은 저소득층의 산물이지. 그다음 밑줄. 시장 실패의 산물이 아니며 에다 밑줄. 걷어요? 이거는 정부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야. 정부가 그 사람들 못 살라고 한 거 아니야. 소득계층이 달라졌잖아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사자 들어간 거고, 사실 우리가 부족했던 사람들은 물론 뭐 꼭 공부 잘해야 돼 인생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벌었다고 우리 긍정적으로 보자고요. 하여튼 물려받은 거든 뭐든 간에 이거 제껴놓고 잘 산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 했다라고 보자고요. 우리 긍정적으로 살자고요. 알죠? 그러면 자, 그렇게 된 거라. 못 사는 사람은 노력도 안 하고 했다라는 전제하에서, 알겠죠? 그렇게 됐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국가가 이런 불량주택, 어마어마한 그런 주택을 강제로 철거하거나 이런 것 등은 시장 개입이라고 하거든요. 알겠죠? 그것은 바람직한 시장 개입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소득층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내일의 당장의 일과 내일의 당장에 뭐가 필요한 거야? 식량이 필요한 거야. 맞아요? 그럼 이런 거를 구할 수 있는 무엇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시장 개입이지, 이 집을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거? 지금 제가 이 별표 쳐놓은 지문 있죠? 이건 우리 시험에 지문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이거 어디서 또 나오냐면 정책론에서 또 나오거든요. 알겠죠? 정책론에 시장 개입을 정부가 개입을 했을 때 올바른 것,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많이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입지론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